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전자책 관련된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전자책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퍼스널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에서의 전자책 실적입니다. 해당 전자책 분야 베스트셀러이고요. 11월 1일에서 12월 27일까지 누적 판매 금액이 약 1100만원, 총 건수가 300권 정도 되죠.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전자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특별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요즘 전자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들도 다시 많아지고, 또 전자책 분야가 아주 과부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전자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금 귀담아 잠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그리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현금 흐름만으로 볼 땐 그렇죠.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소비되고 소요되는 범위 안에서는 무자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실물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자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는 부분, 혹은 네이버 블로그로 포스팅을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하는 부분, 대부분 거의 무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무자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적게는 2-3시간, 아주 적게는 1시간, 하지만 보통 유튜브를 한다면은 6시간, 8시간 영상 하나마다 많으면 10시간도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무자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비용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바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죠. 그만큼 시간은 금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은 돈이라는 물리적 자원도 시간이라는 자본의 개념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보통 영상이나 정보들에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격과 성향과 기질과 특질과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들을 수익화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현상적인 부분들만 보고 수익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과 부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흐르고, 또 마음만 어려워지고,
또 주변의 소중한 부분들 자꾸 뒤로 하게 되고, 이러니 스트레스가 더욱더 배가 되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전자책 관련된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전자책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전자책에 쓰는 과정과 쓰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은 참 많죠.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자책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책이 판매되는 개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도 팔리지 않은 전자책도 되게 많고요, 1개, 2개, 3개 이 정도 팔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50개 이상 판매되는 전자책도 전체 전자책의 10%도 안 될 거예요. 더욱이 100개 이상 판매되는 전자책은 정말 3%밖에 안 될 거고요, 200개, 300개 이상 판매되는 전자책은 정말 1%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0.5%, 0.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전하고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1개 팔려도 돈은 버는 거니까. 3개 팔려도 돈은 버는 거죠. 예를 들면 25,000원짜리 전자책 3개 팔리면 7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뭐 한 2주, 3주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다면은 사실은 노력 대비 비하면 너무도 부가가치가 맞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은 전자책 판매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늘 얘기하듯이 퍼스널 브랜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자신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퍼스널 브랜딩을 유튜브로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말고 저희 개인적인 브랜딩을 유튜브에서 또 했죠. 그것이 솔루션스타 아나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나부라고 치면은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저희 브랜드만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들의 퍼스널 플랫폼들이 갖추고 있다면 그래도 전자책 분야에서 승산이 있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분명하고 확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갖고 어떤 브랜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SNS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채널 활동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책을 쓰고 그 전자책만 가지고 매출을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의 마케팅과 홍보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히 지금 언급을 하면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연동이 되면서 사실은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광고 단가가 높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잘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했을 때 전자책이 1권, 2권, 3권 정도가 팔렸다 하면은 사실은 수익이잖아요. 보통 전자책은 각 플랫폼별로 20%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30,000원의 전자책을 내놨다 그러면 6,000원은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6,000원을 뺀 24,000원이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계산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도 전자책을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이 있고 또 그 SNS 계정에 팔로워나 친구들이 많다면은 또 그 계정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홍보, 광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그 전자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또 어필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거에만 멈추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린 겁니다. 그 브랜딩 또한 브랜딩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브랜딩을 수익화로, 바로 그렇게 채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옷에 맞는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들을 만드시고 각 파이프라인별로 다양한 테크트리들을
구상을 하셔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여유까지 생길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책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은 전자책의 주제를 정해야겠죠? 바로 전자책의 주제 콘텐츠가 너무도 중요하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남들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부분들, 또한 내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정보들, 또 내가 관심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나만의 꿀팁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 즉 구매자의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구매자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 그럼 구매자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정보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떤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즉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큐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저조차도 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별로 구매자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 수요를 분석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되게 필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돈을 버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자, 돈 버는 것은 이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에는 뭐 예를 들면은 우는 아이 달래는 법, 즉 우는 아이 유형별로 달래는 법. 요즘은 앱으로도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으면 앱이 어떠한 소리인지, 왜 우는지 그를 추론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고통스러워서 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보통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전자책의 주제도 있죠. 연애 상담인데 다양한 케이스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애 상담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또 마음이 약해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손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호해지면서 손해보지 않는 법, 뭐 심리, 성격, 인성,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가지고 정말 단호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언택트 시대라서, 팬데믹 시대라서 카페에 대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카페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커피 전문점들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전문점들의 특징들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생샷으로 추천할 만한 카페들, 그리고 각 카페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또 찾는 구매자들도 있을 수 있죠. 이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수요를 분석하고 그 수요에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책의 특징이고, 또 이러한 취지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발간을 한다면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시간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길게 내다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자책은요, 다 완성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명히 구매 가치가 있는 신뢰성을 갖춘 컨텐츠를 만드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추가되고 더 내용들 컨텐츠가 풍성해지고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자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전자책들은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달 동안 업데이트를 거의 15번, 20번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구매한 구매자 분들의 고객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K사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전자책을 쓸 때 준비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면은 컨텐츠의 내용의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5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을 쓴다면 저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격이 섬세고 꼼꼼한 분들은요, 전자책을 아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전자책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후에 생각나는 내용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은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업데이트를 최대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목차 구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를 잘 구성해야 하고요. 구매자가 직관성이 있고 또 사실은 해당 컨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편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목차 구성에서 클릭하면 바로 그 목차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오피스 문서라든지 PDF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용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두세 줄의 텍스트 컨텐츠와 이미지 한 장, 이런 식으로 30에서 50페이지 되는 분량들을 다 채우면 안 되겠죠. 참고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제가 발간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요 153페이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85페이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되게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업데이트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전자책을 발간하면은 좀 더 전자책 내용들을 완성해 나가면서 구매해 주신 구매자분들에게 업데이트된 더 좋은 정보로 되돌려 드려야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책을 쓸 때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서는 구매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자책을 발간하면은 정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고객 평가는 이 전자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와 성실도와 그리고 전자책의 퀄리티를 전자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객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자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되게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전자책을 그냥 환불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판매하는 플랫폼별로 전자책 승인 조건이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10페이지, 20페이지로 전자책 판매에서 수익 낸 이야기들이 있는 정보들도 있던데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T사 온라인 수업 사이트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50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글씨 폰트도 정해져 있고요. 줄 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K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등록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자책을 플랫폼에 등록하여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미리 조금 공부해 보시고 알아두신 다음에 그 플랫폼사에 맞게 각각 전자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자책을 준비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무엇을 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제 정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주제들이 있을지, 광고,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모션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퍼스널 브랜딩 플랫폼을 갖춘 판매자가 전자책을 발간하는 경우와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자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요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때는 제가 또 하나의 전자책을 좀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책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제대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전자책 구성으로 한 50페이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1월 말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도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